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벌써 금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잭슨홀 미팅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쏟아졌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장 초반부터 1%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 우리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이슈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급등할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 관련된 이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시장 저희도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금요일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사실 코스피가 오늘 1% 넘게 빠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또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뭐 900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도 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전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선물 포지션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양 시장 다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음 주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좀 소폭 약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소폭 개파락에 해서 저가 매수의 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서 보면은 현재 이제 코스피 차트 부분들은 제가 자주 강조를 하지만은 이제 등각 추세선. 왜 이제 등각 추세선이냐 하면은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진폭 운동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반영되는 하단폭을 정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선 같은 경우는 뭐 61선 아래 뭐 121선, 120일 아래 뭐 현재 뭐 161선, 201선, 뭐 241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등각 추세로 그어 보면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오늘도 하락을 했어도 높여가는 부분이 있고 5일선이 이제 안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보면 하락을 했고요.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21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됐을 때가 본격적인 상승장의 개념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게 8월 말 9월 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20일째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하락의 어떤 끝자락에서 이제 반등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이제 이 급락이 한 달 하락의 시간 파동이 나오면 한 달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달이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이 돌파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재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가 하나 이제 분기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어제 이제 현재 후쿠시마 현재 그 원전 관련된 현재 방수 문제 때문에 방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본산에 대해서 보이콧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로 국내 내수주 를 기점으로 해서 또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좀 보기 때문에 전평가됐던 내수주, 식품주를 비롯해서 또 내수주, 또 화장품주도 이제 보이콧하면서 화장품주들도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개파락이 확인이 되지만 전문가님께서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21선 돌파 이후 다음 주가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우려감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다음 주 시장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군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큰 폭으로 상승해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윙이푸드입니다.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대체 관련주들 정말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경각심까지 더해지면서 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입성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상한가 종목 바로 바이오솔루션입니다. 이 연골세포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지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신한 리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라는 소식에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윙이푸드,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테라사이언스까지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오전장 상한가 종목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안에서 집중할 종목을 좀 체크해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이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솔루션을 오늘의 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장중에 이미 상한가에 한번 터치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장중에 상한가를 보이고 현재 급락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 종목이 좀 괜찮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바이오 솔루션은 오늘 뉴스가 나온 대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무릎 연골 치료제 현재 카티라이프 부분들이 미국 FDA에서 현재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쪽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하는 뉴스가 이제 주요 골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카티라이프 부분들은 현재 자기 어떤 현재 몸에서 추출한 연골 세포를 현재 가공을 해서 치료제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매출들이
계속해서 약간 뭐 증가되는 어떤 요인들이 좀 일차적으로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치료제 이제 부분들도 현재 제품이 뭐 케라일이라든가 케라일, 알로 뭐 이런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또 가장 이제 바이오에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전환한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화장품이냐면은 예전에는 화장품이 이제 천연 화장품이 이제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현재 배지 부분들이죠. 이제 배지 부분들이 어떤 그 천연 어떤 재료를 쓰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포에 필요한 각종 어떤 영양분을 공급을 좀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어떤 그 생육하고 피부 재생하고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포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바탕 영양 세포 이걸 화장품의 원료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해서 이쪽에 어떤 부분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가 자랄 수 있는 영양 성분만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화장품 원료인 스템수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세포가 현재 왕성한 신진대사를 하다가 이제 배출을 하는 것이 이제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이게 엑소좀도 특별한 어떤 생리 활성화 물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 두 가지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엑소좀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어떤 세포 어떤 신진대사이기 때문에 일반 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부분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바이오 솔루션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연달아 이틀 상한가 있습니다. 이틀 상한가면 꺾일 확률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꺾이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 3일 좀 지켜봤다가 종가상 한 첫 번째 양봉이 나와 준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바이오 쪽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종목 가운데 바이오 솔루션을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재생의학 치료제 기업인데요. 이제 이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 사업에도 그 힘을 뻗쳐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터치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종가상 첫 번째 양봉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공략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또 다음 주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오후장을 또 뜨겁게 달궈줄 오후장 인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드리고 있는 이 급등 종목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 종목명 공개되기 전에 어떠한 전략이 있을지 미리 좀 대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이 있다면 오후장을 뜨겁게 달궈줄 종목은 또 분명하겠죠. 저희가 또 미리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두 가지 종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코리아나하고 네. KG ETS입니다. 네, 코리아나와 KG ETS를 오늘의 오후장 인기조 좀 예. 집중해보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코리아나부터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예. 전문가님께서 잠깐 또 화장품주가 오염수 관련해서도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참 화장품 관련주를 어떻게 공략해볼까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 코리아나는 좀 어떤 힘으로 오후장을 사로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네. 그 화장품주 부분들이 그
기존에 했던 그 일본이나 미국 수출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중국 수출량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세가 안 났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한한령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올랐던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코리아나하고 항우상품이 예전에 6년 전에 이제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크게 더 시세를 냈던 종목을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리아나 화장품을 약간 현재 두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상품하고 항우상품 제조는 OEM 방식인데 세 개 종목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개 종목은 약간 조용하는데 코리아나가 약간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현재 이제 보복 조치 개념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연관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정당한 현재 조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보이콧할 수 있는 품목 회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타켓을 세우는데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사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현재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열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세는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중국 관광객이 온지 안 온지 명동으로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시간 나시면 또 주말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면세점 같은 데는 거의 쌀화수를 싸놓고 그냥 배급제 형식으로 이렇게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도 그걸 눈으로 복격을 좀 했죠. 근데 코리아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물론 하루 이틀 약간 조용할 수가 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조정 뒤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후장에 한번 거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가운데 코리아나를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한한령 해제 이슈, 이 중국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주기 시작했죠. 이제 이에 더불어 중국이 일본 화장품을 보이콧하겠다, 그 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화장품 관련주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리아나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살펴보시다가 조정 이후에 더 한 번 더 올라올 그 가능성을 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인기장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KG ETS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사실 이미 좀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는 더 급등하는 흐름까지 확인이 됐는데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이제 KG 그룹이 최근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쌍용차에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바꾸고 있고 또 각종 현재 SUV 차량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기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연말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모델도 출시가 된다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KG 그룹사 중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해야 되죠.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관련된 회사 부분들이 상장사 위주로 보면은 KG 케미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황산 니켈에 대한 수직 계열을 해서 본 KG ETS 업체, 그 다음에 관계사인 KG 에너캠
그다음에 KG 케미칼 이렇게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황산 니켈에 대한 공급망을 완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현재 중국의 현재 동 관련 전문 제조업체인 JMT라는 회사하고 현재 업무 협약을 맺어서 어떤 생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수직 계라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주창구 역할이 KG ETS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뭐 숨어있는 호재들은 얼마든지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KG ETS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상한가는 아니 이제 상한가를 갔어도 오늘 크게 급등하고 또 장중 조정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계를 완성하는 업체하고 완성이 되지 않는 업체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한 또 그러고 STX가 급등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G 그룹 쪽의 부분에서 KG ETS를 중장기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볼 두 번째 종목은요, KG ETS입니다. 오늘은 이 황산 니켈 사업에 대해서 부각된 종목인데요. 지금 계속 살펴보시다가 이격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후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박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그리고 이슈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이슈와 관련된 대박주, 급등할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공개가 된 대화형 AI 서비스 하이퍼 클로버 X인데요. 사실 여태까지 좀 기대감이 가득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도 좀 그 덕분에 급등을 해줬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6%대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정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화형 AI, 국내형 대화형 AI가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네이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또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방송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기술이 뭔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될까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이 대화형 AI 하이퍼 클로버 X는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하이퍼 클로버 X 부분들이 이제 한국형 현재 인공지능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고 또 네이버가 현재 한국 어떤 포탈의 이제 대표 상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첨예에 대한 관심사였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제 현재 하이퍼 클로버에 관련된 네이버의 컨퍼런스 단 2023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된 어떤 부분에서 네이버의 어떤 전략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궁금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기사를 봐도 자세히 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사를 봐도 그냥 흘려 넘긴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캐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현재 했던 부분에서 현재 최수현 대표가 나와서 영업수익의 22%를 현재 R&D에 투자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지난 5년간 1조 원을 AI에 투자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개발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영업 비전, 어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좀 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외국의 GPT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차이가 나고 하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않고 다만 영업적인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는 그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비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사용자별 이제 서비스를 보면은 일단은 개인이 사용하죠. B2C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이 클로바 X 그다음에 검색 서비스인 Q 클로바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 이제 Q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위한 클로바 포 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것은 글쓰기 위한 클로바 생각나는 건 뭐죠? 블로그에 대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블로그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들 물론 카페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판매자 광고주를 위한 어떤 타겟팅 AI 서비스인데 판매자라는 것은 현재 네이버 쇼핑몰 부분에 입점하는 부분들이죠. 그 네이버 스토어라고 합니다. 스토어이죠. 스토어의 개념인데 지금 그 현재 온라인 마켓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 어떤 부분하고 클로바하고 현재 제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AI 솔루션을 장착한다는 겁니다.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든가 댓글을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달아준다든가 일일이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을 막 한 시간 내에 안 달아주면은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광고에 대한 어떤 광고 문구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네 이렇게 약간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딱 블로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클로바에 대한 스튜디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 서비스를 이제 커스텀 마징해서 기업하고 같이 제휴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뭐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했던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인별 블로그 서비스죠. 이게 원하는 어떤 사진, 원하는 글 이런 요약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쓰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를 도와주는 기능 간단하게 이 내용 쓰고 요약을 늘려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댓글을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이걸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오타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 그런 분 걱정하신 분도 다 잡아낼 수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멋진 어떤 배경 어떤 그 그림도 현재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생성형 AI는 생성에 대한 글, 그다음에 생성 그림, 그다음에 영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둘씩 업그레이드를 좀 당연히 하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기업용 B2B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클로바 X 부분들을 가지고 대형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 커넥트 X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업의
시대에 맞는 어떤 AI 플랫폼을 만든다 하는 개념인데 클로버 스튜디오라는 개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에 대한 모든 내용, 비밀,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네이버에 넘어가면은 안 되겠죠. 누구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 엔진을 어디에 장착하냐면은 그 기업에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안에다가 장착을 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까지 좀 첨가를 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매우 높은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어에 이제 특화됐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보면은 나 놀이터에 가고 싶다는 것을 31개의 글자인데 그 인공지능이 알아먹게끔 이걸 그 분할을 하게 되면 8개 토큰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3개의 한글로는 13개의 글자지만은 30개 토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원래부터 한국어로 모든 것을 학습을 했을 때는 현재 놀이터에 현재 이 글을 하게 되면 3개에서 10개 코튼입니다. 그 토큰이 들어가는데 결국 뭐예요? 10배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하고 러닝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어떤 토큰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로 계속 변화를 시키는 어떤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이슈가 만약에 이제 줄어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도 제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합성되지 않는 순수한 데이터, 리얼 데이터 부분인데 이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현재 합성 데이터, 피처 데이터로 하는데 이 부분들이 기하급수로 넘어갈 수 있고 합성 데이터 이외에 또 추가적인 분석 데이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어떤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메모리의 어떤 반도체도 굉장히 크게 용이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빅데이터가 좋은 품질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최대한 수혜주는 빅데이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인공지능의 수혜주는 빅데이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생각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궁금하시죠? 그래서 시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셔도 핫한 이슈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저희 이슈 포커스와 함께하는 건데요. 저희 이슈 포커스에서 오늘 한국형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네이버가 어제 발표한 이 클로버 X 어떤 이야기일지 저희 잠시 후에 또 관련주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매달 종목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의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종목들로 매달 종목을 정했던 종목들 가운데 수익률 100%가 훨씬 뛰어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 명예의 전당에 등극시켰는데요. 명예의 전당에 어떤 종목들이 등극되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6월 20일에 저희가 매수가 38,000원에 추천드렸는데 14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준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7월 3일에 3,245원의 매수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저희가 어제 확인했던 것보다 더 커졌네요. 120.34% 등극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TX입니다. 6월 26일에 9,500원의 지점에 공략을 해봤는데 225.26%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100%가 넘는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명예의 전당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한 종목 수익률이 더 커졌다. 이 점을 또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네. 7월 3일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기점으로 120%가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또 기록해 줬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정말 예. 힘이 얼마나 더 갈까도 궁금하고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계속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까요? 예, 예. 계속 가져가도 네, 될 것 계속 같습니다. 가져가라. 네. 예. 자,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을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좀 진출하고 있고 또 글로벌 그 회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대장주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 글로벌화돼 있는 부분들을 방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 클로버 X뿐만 아니라 현재 챗 GPT도 장착을 하고 있고 두 개 다 동시에 장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하기 전부터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특별 협력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작업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를 좀 쳤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때 당시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살짝 빠졌다가 한번 크게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저점이 이제 4,5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9,000원 또는 9,000원 플러스 알파 10,000원 전후에서 마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후속주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공략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하고 가장 중요한 넘버 2는 현재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예전당 안에서 수익률을 더 키워낸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슈로 꼽아주신 이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와 가장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전망이 더 단단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 상승폭이 더 기대가 되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폴라리스 오피스다라고 한다면 제2의 종목은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노란톡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난 종목까지 AS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종목들,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올 후보 종목들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대박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은 어떤 종목이 받았을까요? 예. 이 업체는 데이터를 모읍니다. 네. 그래서 모아 데이터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이름이 기억에 쏙 남으실 것 같은데 데이터를 모읍니다. 모아 데이터를 동메달로 잡아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자 모아 데이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IT 솔루션 SI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대행을 해주고 이상 감지나 뭐 통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산 관리를 충분히 할 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익히면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으로 이상 탐지 또 예측 솔루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등장한 AI 옵스. AI 옵스라는 것은 AI 오퍼레이션의 약자, OPS 약자입니다. 그래서 AI로 작동을 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2022년 10대 유망 기술로 현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선정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고 또 AI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IT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기업에 이제 보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현재 인공지능이 런웨이학습 빅데이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보다 알아서 빅데이터를 찾고 알아서 하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공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 커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AI 옵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은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AI 기술 관리 프로그램이죠. 패타운 포캐스터라는 것을 출시를 좀 했고 이에 대한 성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모아 데이터가 현재 계속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 시대가 국내 업체도 계속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공, 관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타 업체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모아 데이터하고 어떤 뭐 알고리즘 차원에서 보면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어떤 결과치도 물론 이제 회사 결과치지만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오퍼레이션 어떤 그 작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모아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급등을 해주고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보이고 이제 상승 삿바의 십자 도죠. 그 다음에 숨구르기 뒤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들이 전개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장기 차트로 보면은 거의 온바닥까지 이 냉단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진바닥 가능성이 많고 또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탄력적으로 정고점까지 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인증이 되면서 성장성까지 더 단단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공략하실 포인트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메달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종목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엑셈이 되겠습니다. 네, 엑셈 두 글자입니다. 예. 엑셈을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흐름으로 좀 강력한 힘을 가져갈까요? 예.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약간 이제 비슷한 포함을 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셈이 이제 출시하는 부분들은 현재 맥스게이지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DB 성능 관리의 프로그램의 시장 지배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맥스게이지의 프로그램 자체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AI가 대신을 해주고 또 분석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이것을 좀 사용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비슷한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인 인터맥스도 엔드투엔드 그래서 전 구간 성능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엑셈이 가장 어떤 탁월한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에도 보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회사인 신시회에서 이쪽 데이터 보안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고 시장 지배력 1등의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급등을 해주고 또 어제가 아니라 미리서 어제 상한가를 쳤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지배력 1등하고 후발주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약간 뭐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3, 4일 조정 보이고 급등 지금 3, 4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기간 조정이 2단으로 올라갈 때는 좀 일주일 정도가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격 조정이 충분하게 한 10일 정도 갖춰주면은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엑셈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데이터베이서를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중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시장 지배력도 강력한 종목인 만큼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이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역시나 또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 이 금메달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행복한 선물을 위해서 방송 중에 좀 종목명을 공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금메달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인데 이 종목은 어떤 힘으로 강력하게 또 흘러가 줄까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브 컴퍼니가 다음 카카오의 핵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은 다음 사내 벤처에서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독립을 했겠죠. 그래서 다음 소프트에서 사명을 바꿔서 바이브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포탈에 대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어떤 관리, 어떤 기술을 현재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 독해 기술, 다시 말해서 챗봇 서비스의 어떤 그 해독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검증 결과 여기 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이브 AI라고 보셨죠. 최고의 성능을 다른 AI 보다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성형 AI 어떤 그 엔진을 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대 자체 생성 AI 모델 바이브 이제 잼이라는 부분들을 출시를 좀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서비스 부분들이 당연히 현재 서치 GPT 그다음에 리포트를 발간할 수 있는 부분들, 챗봇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만든 부분 가지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 그다음에 서비스, 이걸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고객 서비스를 좀 해야겠죠. 이런 데 특화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화형 AI 서비스도 당연히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서 하는 기술하고 동급의 기술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키워드 검색에서 AI 검색 엔진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대가 있고 또 이게 각종 법률, 보험, 금융 같은 거인데 법률 회사가 현재 대법원에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검색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학습해서 현재 AI 엔진을 만들게 되면은 대고객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 보험이라는 금융에 적용이 돼서 보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로 학습하고 또 어떤 고객 서비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특화된 섹터, 특화된 대기업이나 이쪽 업무 쪽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포탈이 아닌 이쪽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업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빅테일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썸 트렌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납품을 해서 납품을 제작했던 부분들이 많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열사의 이제 현재 퀸텟하고 계열사인 디렉셔널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투자 일임 서비스 또는 주식 대차 거래나 현재 블록체인 관련된 현재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AI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마인드는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성장성은 또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바이브 컴퍼니는 정확하게 저점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튀어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또 유망한 최바닥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회심의 인공지능 기술력 하이퍼 클로버 X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화용 인공지능의 전망 그리고 관련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오염수가 방류가 됐죠. 이 때문에 관련주들 대체제로 꼽히는 내수주들의 순환매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중 베스트 종목으로 바이오솔루션을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장중 상한가 터치 후에 조금 풀린 상황인데 잘 살펴보시다가 조정 시에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리 사측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